박사님 진행할까요? 네, 언제 저는 됩니까? 네, 앉고 싶었는데 박사님 계속 서 계셔가지고 눈치 보다 계속 서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저 의자 하나만 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자 3개나 있는데 왜 또 갖고 와야 돼요? 아 이게 제가 패널을 부르는데 최대 4명이 오거든요. 아, 그래서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네. 여기 박사님이 앉고 자, 맨 제가 첫 여기 번째. 앉으면 좀 좌우 밸런스가 괜찮을까요? 아, 이거 좋네요.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아까 전에 박사님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탐색 기능에서 네. 이제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유입되어 들어오는 비율이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댓글 같은 걸 보면 야 뭐 이거는 친중이다, 친중이 아니라 뭐 반중이다, 반중하면 안 되고 지중해야 된다, 지중이 아니라 용중해야 된다, 용중하지 말고 반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가지고 뭐 이상하게 교묘하게 장난치는 애들이 많았었는데 박사님의 이 탐색 기능이 가장 높았던 걸 보면 어쩌면은 반중 정서가 퍼져 나가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반중에 대해서 깊게 관심이 있었지만 처음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야 반중, 지중, 뭐 용중, 친중 이런 많은 용어들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한 번 더 박사님이 딱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 네, 네. 나오네요. 아, 보통 그렇게 뭐 반중, 용중, 뭐 지중 이거 복잡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친중입니다, 그냥.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 지중이 뭔지, 용중이 뭔지 다 알아요.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말을 복잡하게 하는 사람을 잘 들어보면요, 그냥 그 사람 친중이에요. 네, 진짜 지중을 하거나 용중을 하는 사람은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진짜 용중, 지중을 하는 사람은요, 조용할 뿐이에요. 왜? 조용히 해야 되니까 일을. 물론 저야 이제 반중을 하니까 시끄럽게 떠들지만, 그래서 뭐 결국 아까 뒤에 뭐 반공 얘기 나오죠.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반공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다? 우리는 김정은은 개새끼라 욕하겠지만 시진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결국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중국 얘기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결국 뭐다? 친중 우파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네, 제 깔끔한 정리였다 그렇죠? 뭐 지중이 뭐고 용중이 뭐고 다 그냥 친중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편하고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박사님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귀여운 짓을 해도 네.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거 들으면서 아마 박사님이 귀여운 척하면 있는 구독자도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박사님이 아까 전에 제가 뭐 20대라고 하셨는데 네. 그 제 구독자층은 어떤 성별이랑 몇 세가 가장 많을 것 같으세요? 그 그래프는 보긴 봤어요? 아 봤죠. 그러면은 30대가 제일 많지 않을까? 그 중에도 남자. 30대 이제 여성분들. 진짜요? 네, 저 많더라고요. 네, 이제 누나들이 저를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도 엉덩이 근육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스윙스한 엉덩이 아닙니까? 아이고 박수 받을 일이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의외라는 반응이셔서 네. 갑자기 축하받고 기분 좋습니다. 네. 네. 성공했네요. 그렇게 네. 이번에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저희가 이런 반중 정서를 퍼뜨리는데 네. 뭐 박사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반중을 외치는 층을 넓혀나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선에서 또 활동하시는 패널 분들이 계세요. 또 외국에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쪼코 제이님과 마스크 팩맨님 패널을 불러서 다시 우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스크팩맨입니다. 네, 뭐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차가 많이 밀리고 복잡했다고 하셨는데 차 어떻게 안 밀리고 다 오셨나요? 쪼코제이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제가 여기 온다고 미리 전화를 해놨어야 되는데 전화를 못 해놔가지고 차가 좀 많이 막혔습니다. 마스크 팩맨님께서는 어떻게 편하게 오셨나요? 네, 잘 아는데 근데 이제 광화문 갈 때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인터넷도 더 많이 하고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네, 저도 버스를 타고 왔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기는. 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고 또 버스에서 졸아가지고 한정거장을 제가 더 갔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뛰어와가지고 처음에 와서 되게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쪼코제이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실전 반중 어태 예, 네 요런 컨텐츠 하고 있지 않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까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젊은 층으로의 확산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어떻게 한번 설명해드리고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중 어젠더를 전파하고 확산하는 데 있어서 이 세력 싸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단순히 좌파랑 싸우고 위장 우파, 친중 우파들이랑 싸우는 그런 것보다 가장 핵심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에게 반중 어젠더를 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반중을 전파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더 이제 한 분 한 분이 반중 전사가 되시는데 용기가 많이 생기실 거고 제가 이제 뭐 질문하는 형태나 그런 노하우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반중 어젠더 지지해 주시는 더 많은 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이 반중 전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이 방송 조코제이님 하시는 방송을 보니까 또 대학생분들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인 유학생이 대학교를 지금 몇 개의 대학을 돌아보셨어요, 조코제이님? 지금 이번 주까지 대학교 3개 돌았습니다. 네, 3개 돌았는데 그 중에 중국인 유학생이 없는 대학에 있었어요? 없는 대학교는 절대 없죠. 예. 저는 압도적으로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제 조별 과제 같은 걸 하면서 중국인 유학생들이랑 굉장히 많이 같이 수업도 해보고 또 뭐 같이 그런 학생들이 한국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는다던가 수업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과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 자녀분들이 아마 대학생 세대가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손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와중에 이 사람들이 이 대학생 친구들과 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중국인 학생들에게 부당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마음속으로 반중은 하지만 표면적으로 반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친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에 대해서 그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조코제이님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들에게 이런 어떤 실체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보통 정치적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면 싸움이 나기 쉽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친근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지 그런 아까 노하우 같은 것들 좀만 여기 풀어주세요. 뭐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제 방송을 보시면 되고요, 일단. 예. 그리고 여기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사람이 원래 자기한테 이제 체감이 되는 부분부터 이제 살살 긁어줘야지 귀를 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한테는 당장 너가 등록금을 너가 내냐 부모님이 내냐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냐 싸다고 생각하냐 그렇다면은 누군가는 이 너가 낸 등록금이 어딘가로 새어나가고 있는데 그게 네가 낸 등록금이 어딘가로 새어나간다는 사실이 기분이 좋겠냐 나쁘겠냐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면은 그 친구들이 처음에 인터뷰를 안 하려고 했다가도 조금 더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인 유학생 얘기, 입학 과정에서의 부당함 그리고 이제 그 학과 과정에서의 부당함 그리고 장학금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은 본인이 체감이 되고 억울하고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는 거의 마지막에 조금만 섞어주는 스타일로 하고 있죠. 예. 아, 네, 요게 정치 얘기는 마지막에 넣어서 먼저 맞습니다. 공감을 하면서 예, 예. 네, 공감대를 이끌어주면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계신 친구들이나 뭐 잘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조코제이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마스크 팽맨님께서는 제가 제일 기억나고 이제 마스크 팽맨님이 스타가 되셨던 게 처음 홍콩 시위 터졌을 때 네네. 네,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홍콩에도 다녀오고 그러셨는데 네. 정말 이제 6개월이 딱 됐죠. 아, 네. 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뭐 어떻게 본인이 보시기에 좀 달라지거나 어떤 국제 정세적으로나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예, 달라지는 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그 한국에서도 홍콩 시위를 예, 많이 그 지지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지지를 많이 하고 대자보도 많이 붙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박사님하고 방송을 한번 했던 내용이긴 해요. 근데 원래 이 친구들이
홍콩 지지를 어떤 자발적으로 좀 했던 부분은 솔직히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일사불란하고 모든 대학교들이 거의 동시에 그렇게 홍콩 네, 중국에 방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홍콩 시위 얘기만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이제 제가 그 박사님은 항상 그 채널 공격이 많지만 저도 그때 엄청 공격을 받았거든요. 정말 별게 아닌 조그만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였어요. 이거 재밌겠다. 왜 박사님이 이렇게 그럼 중국 사람들 공격하고 테러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 있잖아요.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왜 채널이 크면은 공격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채널이 조그맣고 잘 알려지지 않은 채널도 얘네가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누가 모르는 데는 그냥 그게 대상이 누구든 그냥 무조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홍콩 시위 이 취재를 많이 하면서 박사님 방송에서 하신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공감할 수가 있었고 정말 인상 깊었던 거는 홍콩 시민들의 청년들의 그 의식 수준이 되게 높다는 거였어요. 저는 뭐 이런 그 국익에 관련된 이야기나 중국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사실 박사님한테서만 계속 한 3년 전부터 방송을 통해서만 들은 거였고 잘 그런 전달하는 채널들도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와, 그 홍콩 젊은이들은 애들이 전부 다 이틀 김정민 박사님인 거예요. 뻥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때는 너무 그게 놀랍죠. 그래서 야, 정말 박사님 말씀을 그냥 그게 맞네. 아, 정말 그 열심히 잘 그걸 공감하고 기억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홍콩에서 했었어요. 홍콩 애들이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때. 좀 이제 맞아봐야 정신 차린다고. 아직 이 한국 사람들은 중국이 제대로 안 맞아봐서 어쩌면 이 친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들어요. 또 이제 뭐 대학교 그 다음에 또 홍콩 시위 또 관련해서 쪼꼬제이님께서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예. 근데 미국에서 홍콩 시위에 대해서 뭐 트럼프가 서명을 하기도 하고. 예. 근데 또 위구르 인권법에도 미국이 이제 사인을 하고 했었는데 조코제이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현안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예. 될 건지나 본인의 의견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박사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방송에서 제가 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적이 수차례 있는데 그 중국에서 GDP를 뻥튀기 하려고 뭐 유령 도시를 만들고 그 외에 지금 중국의 많은 지방 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이제 자멸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박사님께서 내년 1, 4분기에 중국에 좀 위기가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내년 1, 4분기에 중국이 진짜 위기가 오고 중국이 많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더 나빠지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또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인권법을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게 있고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이제 점점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중국이 분열되고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중국이 분열되고 망한다면은 지금 한국의 친중파들, 한국의 이 중국화가 많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조선 시대랑 굉장히 이게 평행 이론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뭐 조선 중기라고 치면은 조선 후기에 명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시대는 소명을 자처하고 그리고 만동묘에 네 발로 기어 올라가는 등 여러 가지 계속 그 명나라화된 행동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콩 그리고 뭐 신장 위구르 다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중국이 분열되고 중국이 무너질 때 저희는 더 다른 나라 일보다 우리나라의 일, 우리나라의 친중파들을 더 제거하고 이 친중 반중 어젠다를 확산하는 데 더 집중해야 된다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박사님 생각 비슷하신가요? 당연하죠. 네. 부연 설명해 주시죠. 이런 설명하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미중 무역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져서 한국 경제가 나빠지면은 아 우리가 왜 졌는가
우리가 왜 패배했는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 제국주의의 침략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중국 쪽으로 붙을 수 있어요. 마치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무너질 때 우리가 이게 국제관계나 외교를 몰라서 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대했던 명의 오랑캐 같은 청나라한테 망해가지고 분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했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 오히려 반동적으로 더 친중화될 경향도 있습니다. 네. 우리 한민이 갖고 있는 DNA예요. 내가 어떻게 봤을 때는. 네. 네, 친중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박사님께서는 오히려 옛날의 역사를 답습하듯이 조코제이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더 친중적인 행태를 보이게 되면서 그 소용돌이에 같이 빨려서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니죠. 불행 중 다행이죠. 이제 반중 정서가 대학가에도 되게 퍼지고 있으면서 이번에 이제 마스크 팩맨님이랑 박사님이 함께 방송하신 거였죠. 홍콩 시위 관련해서 네. 대학생들 대자보도 관련돼 있고. 네. 근데 이 반중 아젠다라는 것을 좀 다른 흔히 말하는 우파 세력이 아니라 좀 다른 세력이 좀 찝쩍거리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요 마스크 팩맨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우리가 반중이 마냥 퍼져나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그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 여론을 그 우리나라에 더 불리하게 우리나라와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점에서는 뭐 그것도 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더 쇼킹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 뭔가 좀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영국 그 총선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보수당이 이겼잖아요. 노동당이 졌단 말이에요. 노동당이 져서 이제 브렉시트, 이제 유럽 연합에서 영국이 나오려고 할 것 같아요. 이제 1월 31일 날 그걸 하려고 한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선거 기간 동안에 보면은 얘네가 어떻게 전세가 이 노동당 쪽에 되게 많이 여론이 호의적으로 퍼졌었어요. 굉장히 얘네가 선거 활동을 잘했었어요. 근데 막판에 보수당이 뒤엎었거든요. 다시. 근데 그때 막판 며칠 전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노동당의 당수인 제레미 코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정말 아주 극좌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평소에 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슬람은 테러의 원천은 이슬람이 아니다. 이슬람은 사랑과 평화의 종교고 모든 테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냥 평소에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정말 반유대주의 세력의 정말 톱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이번 선거에 누가 도왔느냐?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도왔어요. 이 노동당에서 팔레스타인 영어 잘하는 애를 뽑아가지고 제레미 코빈의 페이스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72,000명이나 팔로워가 있고 또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있는 어떤 그 하마스 국회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개 또 이 그런 선전 채널들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얘네가 전부 다 그 42,000명의 댓글 부대도 다 유럽 전역에 다 데리고 있고 그래서 얘네가 그 트위터 이런 걸로 해서 뿅뿅뿅 올리면 이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선거 분위기가 전부 노동당이 가져올 거다 이런 생각도 했고 유태인들은 그리고 제레미 코빈의 지지자들이 이번에 득표율이 제레미 코빈이 얻은 게 1,000만 표를 얻어갔어요. 이번에 보수당은 1,400만 표를 얻었거든요. 근데 얻은 의석수 비율은 물론 보수당이 더 많지만 그만큼 1,000만 명이 이 노동당을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절반도 넘는 67%가 전부 유태인 죽어라 하는 그 반유대주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 사람들은 다 도망갈 생각도 심지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막판에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제 하마스하고 러시아 공산당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이래서 이 선거가 뒤집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가 좀 반전이 나와요. 이 하마스, 이 제레미 코빈의 지지자 모임, 청년 지지자 모임의 이름이 모멘텀이라는 단체예요. 모멘텀. 네, 이건 찾으면 나옵니다. 검색을 하면. 그런데 지난번에 박사님하고 방송할 때 그 제 대자보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정의당 청년 단체하고 이제 나온 그렇게 단체 이름이 또 뭐냐면 보겠어요, 여러분? 모멘텀. 그리고 이제 심상정 대표가 아니라 그 이정미 대표죠, 이정미 대표. 그분이 몇 년 전에 트위터에 올린 것도 버니 샌더스나 제레미 코빈이 정말 자기네들이 이제 롤 모델이다 이렇게 트윗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론 이제 이름이 좀 모멘텀이라도 같은 모멘텀은 좀 아니기를 바라는데 얘네가 국제적으로 그렇게 팔레스타인 테러 세력, 뭐 이란,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좌파들이 정말 이렇게 뭉쳐가지고 같이 연대를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이게 보면 우리는 아 영국이야 그러면 그냥 잠부터 와 그냥 아 졸려.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도 우리나라 매크로 돌리듯이 선거 때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얘네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요즘 정의당 청년회당 애들이 우리 옆에는 지금 여기 보이면 보이는데 지금 잘 안 나와요. 자 이거 우리 쪼크리님 이거 하나 펴주세요. 이게 자 우리 그 승우님도 이거 한번 펴주세요. 이게 얘네는 지금 이제 홍콩은 다 끝났어요. 이미 뭐 다 법안도 통과돼가지고 이미 뭐 제재 걸고 이미 홍콩은 아주 중국을 제압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위구르, 동투르키스탄하고 이제 그 프리 티벳 국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이제는 정말 대학생 순수한 대학생들이 기성 정치 세력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인권을 바라고 세계 인권을 위해서 그런 시민 운동을 할 거면 이제는 좀 더 선제적으로 위구르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더 목소리를 더 가열차게 외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기서 지금 쫙 걸고 하고 있잖아요. 중국 해체를 위해서. 근데 이거를 못하겠다. 그러면 중국의 해체를 원하지는 또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가 의심이 드니까 저희는 완전히 반중 중국 해체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리는 뜨고 보고 있으니까 땀만 먹지 말고 열심히 진정한 인권을 위해 그리고 이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번에 900명 총살당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너희들 좌파들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고 있지 않고 그런 무고한 사람들은 왜 기억조차 하지 않느냐? 이런 반성을 꼭 순수한 대학생들은 한 번쯤 해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대학가에 반중 열풍을 부는데 거긴 정의당이랑 연결돼 있고 이 정의당도 사실 뒤에서는 구린 냄새가 많이 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깔끔합니까? 냄새가 또 계속 정의당 냄새인가? 어디서? 지금 저 구린내가 나나요? 정의당이 또 어디 있나? 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박사님한테 아니 그러면 친중하는 것도 문제고 이게 지금은 또 반중 정서가 퍼지는데 또 그 나름대로도 문제인데 우리 또 공장원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요런 정의당이 이제 좀 이렇게 찝쩍찝쩍거리고 꼬리내를 풍기는 입장 이런 현상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원하는 마스크평맹님이 말한 진정한 반중의 아젠다를 확산할 수 있을지 우리 공장원님의 또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단 그 반중 정서가 퍼지는 거는 좋은 겁니다. 일반론적으로는. 근데 지금 퍼지는 대학가에서 퍼지는 반중론은 지금 정의당 애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프로파간다를 퍼뜨리기 위해서 반중 정서를 이용한 것뿐이에요. 민주당은 절대로 반중을 못합니다. 집권 여당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의당은 같은 좌파라도 야당에 속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터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가져서 반중 어젠다를 이용해갖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뭐 정책 이권을 얻을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속셈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걔네들이 과거에 했던 프롤레타리아 전법을 그대로 쓰면 된다 봐요. 그들의 반중 논리에 같이 타고 가면 됩니다. 어차피 제가 각 대학의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반중 정서가 퍼지고 있을 때 저희가 같이 숟가락을 꼬아 올린다면은 저쪽도 상당히 곤란하겠죠. 네. 그리고 저쪽이 술수를 쓰지 못하게 지금 반중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샹하이반 계열의 반중파 세력들이 있다. 얘네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시진핑을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지
중국 공산당을 끝장내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단순히 홍콩 민주화 시시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정권 교체나 노리는 샹하이방 계열 애들의 반중이 아닌 진짜 중국 공산당을 근절시켜야 된다는 쪽을 계속 강조해서 대학가에 퍼뜨리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대학생도 공산당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공산당인지 모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그거를 같이 알려나간다면은 정의당이 원하는 방식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반중 운동은 실패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아 그렇죠. 예전에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로마가 망한 게 로마가 잘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망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도 이 정의당 애들이 반중 여론을 퍼뜨리면 그걸로 됐다. 우리도 그 길을 숟가락 하나 얻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면 된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깔끔한가요? 네, 네. 깔끔하시네요. 아유 깔끔했어요. 네. 구린내가 저한테서 나는 건 아니었나 봅니다. 네 이제 뭐 이렇게 아까 제가 더워가지고 이제 갖다 주려고 했는데 가져가셨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쪼코제이님은 뭐 추가적으로 더 여기 나오신 김에 이야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어떻게? 좀 재밌는 질문을 해주세요. 아 재밌는 질문이요.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쪼코제이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 이제 수적천석 토크 콘서트 초반에 이제 명동김치님이랑 함께 하셨고 또 혼자서도 한번 연사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그 동안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반중은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에 반중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예.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중 전사가 되는데 힘을 실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대학가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예. 또 따로 추가적으로 뭐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혹시 제 방송에서 제가 지금 실전 반중 어택이라는 코너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신 분 put your hands up. 아우 많이 계시네요. 박사님도 혹시 보셨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잘하고 있나요? 그럼요. 칭찬 좀 해주십시오. 아 제가 고대 슈퍼챗 고등학교 보지 않습니까? 해주십시오. 예, 사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가스무님이 제가 예전에 연사 섰을 때 내용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에 박사님이 예를 들면 뭐 500명한테 반중 어젠더를 전파를 하고 제가 뭐 한 달에 100명, 200명한테 전파를 하고 그 수많은 지금 반중 유튜버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때 아마 2회 반중 콘서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셨던 분 뭐 3,000명 정도 됐나요 그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됐어요. 그 3,000분 한 분이 한 달에 한 명씩만 반중을 주변 지인들한테 전파를 해도 그 힘이 훨씬 더 클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런 이제 목적에서 제가 실전 반중 어택이라는 코너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인분들한테 반중 전파 다 한 번씩 시도를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결코 쉽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번에 대학가를 3번 연속 가긴 했는데 직장인들 대상으로도 많이 할 거고 뭐 이제 육아 박람회 이런 데 가서 애엄마 아빠들 상대로도 할 거고 제가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의 반중을 전파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노하우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은 반중 전사가 되실 수 있게. 그리고 사실 제 방송 많이 보셨다고 하시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한강공원에서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도 제가 반중과 관련된 주제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한마디도 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뭐 논리적으로 뛰어나고 제가 말빨이 좋고 이래서가 아니라 진실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주변 지인들한테 나도 반중을 전파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실 거고 또 사람이 이걸 계속 보는 것만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전 반중 어택 코너를 지금 4회 정도 했는데요. 5회까지 했는데요. 이걸 5회 뭐 50회 계속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는 것만 반복되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반중 전사가 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그리고 이런 반중 어젠다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언론 포털 정치인들이 다 친중파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반중 전사가 되셔서 이 반중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가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플랜 A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연설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무대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뭐 민주주의는 국가가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치면 안 되고 또 나아가서 조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인들에게 퍼뜨리는 노력을 해야만 결국에는 나라가 정상화가 되고 국가가 이제 바로 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조커님 말씀도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마스크 팩맨님께서는 이번에 이런 국기도 가지고 계신데 홍콩에도 갔다 오셨는데 이런 나라는 가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지금 죽으려면은 뭘 지금 못하겠어요. 가면 죽어요. 여기 국내에서도 뭐 이렇게 장기 기증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중국까지 가서 장기 기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이런 좋은 기회 되시면은 좀 자주 무대에 좀 자주 불러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조코 제이님이었고 마스크 팩맨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다들 그냥 말을 잘하시네요 그냥. 네? 끼어들 네. 틈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사실 이번에 요 첫 번째 이제 패널 분들이 끝나고 중간에 생각한